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6월 30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 같은 경우 좀 보합선에서 어제 선물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했거든요. 이제 보합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상승 계속 좀 시도를 하긴 했는데 보합으로 밀렸다가 조금 다시 올라왔다가 밀렸다가 반복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밀렸다가 보합으로 올라오고 밀렸다가 보합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미국 증시가 이제 일봉 상으로 갔다 음봉을 하나 좀 만들어주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밀면은 현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좀 또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를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좀 버티긴 하네요. 대신에 아직 좀 이게 이 부분 증시에 대해서 좀 안정이 된 그런 움직임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좀 가볍게 계속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지수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오늘 미증시가 저렇게 문제 없이 무난하게 끝났는데 환율이 좀 1300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증시 좀 그냥 밋밋하게 보합으로 끝날지 아니면 좀 돌려주면서 끝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 꼭 1300원, 지금 일단 1300원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넘을 수는 있는데 넘더라도 이전에 막 지수 4% 밀렸던 그런 식의 움직임은 나오지는 않을 확률이 좀 높지 않나. 1300을 만약에 넘더라도 한 1%, 2%요 정도 뭐 아니면 그냥 밋밋하게 또 넘어갈 수도 있죠. 왜? 처음 돌파하는 거랑 두 번째, 세 번째 돌파랑은 이제 또 시장에서 인식이 달라요. 이 전에 4% 밀었던 날은 1300원을 이제 엄청 오랜만에 몇 년 넘어가지고 거의 근 10년 만에 돌파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와닿은 건데, 이미 한번 깨고 올라갔었습니다. 깨고 올라갔다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는 그 막고 있던 거대한 벽을 이미 한번 돌파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건 뭐 좋지는 않아요. 무조건 좋지는 않은데 그 전처럼 공포감이 엄청 크게 형성되는 거랑은 좀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새벽 중에 파월, 그다음 뭐 라가르드, 연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파월은 경기 침체 경고, 이거 경기 침체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경고에 대해서 물가 잡기를 실패하면은 더 큰 위험이 온다. 즉 이 말은 뭐냐, 금리 인상해가지고 인플레 어떻게든 인플레부터 무조건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인플레를 못 잡으면은 경기 침체고 나발이고 더 크게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인플레부터 잡아야 된다. 일단은 무조건 연준의 포커싱은 인플레 쪽에 좀 잡히는 그런 멘트이지 않나. 파월 및 라가르도 저금리 및 낮은 인플레 다시는 못 돌아간다. 10년 넘는 뭐 골디락스 시기 끝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준의 계속 스탠스는 무조건 뭐가 됐든 인플레부터 잡는다. 인플레를 잡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지금 경제학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 말고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금리 인상은 연말까지 계속 하방 압력을 작용시키겠죠. 그래서 연준 내부 문건, 이거는 혹시라도 연준 공식적인 목표로 좀 이 전망에 대해서 상향하는지 그런 부분은 계속 좀 보시고, 7월 FOMC 28일입니다. 여기서도 자이언트 스텝 나올 확률이 높겠죠. 뭐 혹시라도 1%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0.5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는 아직 한 달 정도 텀이 남았다 보니까 요 28일 FOMC 다가가면은 이제 또 막 얘기 나올 거예요. 막 1% 예상된다, 막 0.75% 예상된다, 막 하면서. 그래서 그 정도 시장, 그때 가면은 시장 분위기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러시아 종전 얘네. 근데 어제 나토 뭐 그런 것들 봤더니 종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청 길어질 거예요. 이게 러시아가 아예 우크라이나를 아예 정복하고 끝나던가 지금 좀 극단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요거는 좀 확전되지만 않으면은 증시에 대해서 크게 지금 당장 문제를 생길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전쟁은 늘어지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황 지수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방망이 짧게 시세 수익 주면은 챙길 거 챙기고, 당일 주도주 매매가 뭐 요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관성인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당일 주도주 하나하나에 좀 비중 베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은 좀 만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수 나쁘지 않은데 왜 쉽지 않을까? 너도 나도 다 같이 돌아가면서 오르다 보니까 뚜렷하게 와 이거는 오늘 무조건 해야 돼 라는 종목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오늘 건드릴 수밖에 없어 라는 종목이 좀 뻔히 보일 때 주도 테마 형성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이건 무조건 해야 돼 라는 종목이 나올 때 당일 주도주에서 이제 비중 베팅을 하는 건데, 그런 종목이 분위기가 좀 형성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아, 이거 오늘 무조건 건드려야 된다. 세력주 매매하는 사람들, 당일 주도주 매매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종목은 무조건 사고 팔아야 돼 라고 시장에서 좀 주어지는 종목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얘도 오르고 쟤도 오르고 너도 오르고 아우 정신없어, 이런 시장이 좀 지속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LG전자 뭐 클린테크 쪽에 5년간 2조 투자. 근데 이제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뭐 플라스틱, 폐배터리, 탄소 저감 기술. 폐배터리는 뭐 현실적으로 다 시장에 나와 있는 거. 일단 LG 측에서는 폐배터리 그 기업에다가 따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폐배터리는 뭐 우리가 아는 건 MPC, 이번 달에 뭐 성일하이텍 상장도 있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인 게 얘죠. 세린 BNG. 얘도 좀 차트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요거는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석탄에 대해서는 에너지 안보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원전,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석탄 이슈. 석탄은 GS글로벌. 얘네들이 지금 제가 좀 차트 측면에서 별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는 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뭔가 요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겠다, 차트상 요 정도 포인트는 좀 봐야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종목이 지수가 밀리다가 역배열해서 좀 돌리거나 그런 모습이어서, 좀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요런 거 21선 위에서 갭 떴는데 그 공간에서 갭을 메꾸지 않고 좀 버텨주네, 힘이 좀 있다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관점이지, 뭐 물론 이제 제가 완전 차트를 완전 중시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 와닿는 게 좀 다르죠. 제 눈에는 그냥 차트 측면에서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데 당일 이슈 붙이면서 뭐 아니면 시장 분위기, 이런 재료가 좀 지속이 될지 그런 걸 판단하면서 매매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나. 그 다음에 WHO 지금 뭐 미코바이오메드가 한 실시간 지금 6시 반인데, 미코바이오메드가 올라왔다가 지금 조금 한 3위? 4위까지 왔다 갔다 했다가 지금 8위네요. 그거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WHO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령 계획 아니다, 없다 하고서 몇 주 후에 다시 재논의 예정이었는데, 새벽 중에 원숭이 두창, 영국이랑 스페인, 프랑스에서 임산부랑 아동 및 면역 저하자, 이제 좀 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험군의 확산, 이것 때문에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 재소집 예정이다. 요 부분이 나와가지고 WHO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원숭이 두창이 좀 실시간에 살짝 올라오지 않았나. 원숭이 두창은 미코바이오메드 중심으로 나머지 보면 되죠. 블루베리 NFT랑 미코바이오메드. 안 그래도 뭐 재료 측면에서는 좀 저도 긴가민가한데, 이렇게 차트 관점에서 저항이 있었고 돌파 후에 지지해주고 지금 21선 주변 이런 구간에서 저런 뉴스를 붙여줬는데, 저걸 원동력 삼아서 좀 반짝해 줄지, 그 다음에 식량 이슈는 뭐 여전히 계속 다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세계 밀 대란, 요거는 밀 비축량 한 8월쯤 되면은
조만간 동난다. 이런 내용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우크라이나발 곡물 재앙, 그리고 세계적으로 갖다 식량난 일파만파. 전쟁이 당장 끝나도 최소 2년 이상 위기다. 미국 중부 지역 최악의 가뭄, 이런 것들. 즉 결국 전쟁도 전쟁인데, 전쟁이 그 터트려준, 부싯돌처럼 빵 하고 터트려준 부분은 맞아요. 인플레랑 식량 이런 것들. 근데 사실상 작년부터 가뭄 계속 이어지고 애초에 식량 생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부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은 식량의 사이클, 지금 당장 식량 씨 뿌리고 바로 수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늘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식량 이슈가 어디 갔냐. 식량은 뭐 종목들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누보는 또 시간의 상한가하고 요것들 좀 순환매가 엄청 많아요. 식량은 순환매가 확실히 많죠. 어떤 날은 뭐 신송홀딩스, 어떤 날은 뭐 고려산업, 어떤 날은 누보, 어떤 날은 미래생명자원, 어떤 날은 뭐 또 사료 등등. 그래서 좀 너무 많은데 식량 그 카테고리들 다 기억해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지수 안 좋을 때 좀 해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슈들은 계속 좀 봐야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30일 뭐 차세대 공정기술, 게이트올 어라운드 기반, 3나노, 반도체 양산 돌입, 오늘 좀 뭐 발표가 나올지. 그리고 삼성전자는 6만 원을 아직 복구를 못하네요. 근데 요거 관련해서 그 세력주로는 3S, 가온칩스 이런 애들이 좀 묶어서 움직여 주다 보니까, 자, 3S 같은 경우에는 요 장기평, 그 다음에 앞에 좀 짧게 봤을 때는 단기 저항 있었는데 애초에 갭으로 갔다가 돌파하고 시작했죠. 위에서. 그리고 밀렸을 때 이제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요거 오늘 기대감으로 뭐 좀 움직여 주는지. 가온칩스는 신규 상장 주고 삼성 그 ARM 인수합병 그 이슈에 같이 엮었던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신규 상장 주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데이터화 시킬 부분은 없지 않나 싶네요. 요거는 오늘 그냥 단발성으로 반짝 하나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리 대통령 30일 러시아 방문, 대면 회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중재, 과연 중재를 할 수 있을지. 지금 이제 나토도 러시아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딱 뭐 좀 그 이렇게 격리, 좀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인리 대통령이 간다고 해서 러시아가, 지금 문제는 그거거든요. 러시아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세계적으로 갖다가 규탄하고 지탄하고 애초에 침공 자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갖다 얘기를 했는데, 나토, 그러니까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나토 가입하고 하면은 그 병력 배치, 미사일 배치, 자신들의 그 국경지대에다 배치하는 거 우리 그걸 못 본다. 이거는 안보 위협이다. 그래서 가입하지 마라. 하다가 때리긴 했는데, 또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나토가 선제 공격을 하는 케이스는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연합으로 갖다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 나토가 있는 거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게 언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때릴지는 모르기는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이해는 가는데, 러시아가 뭐가 됐든 그걸 핑계 삼았다는 거죠. 핑계 삼아서 자신들이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는 러시아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애초에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대면회담 아주 이야기가 잘 풀릴 거였으면 진작 끝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뒤에 뭐 좀 좋게 나오면은 좋기는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올해 38조 원 지원 합의 G7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도 차관 보내기로 했죠. 다음 달 초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참석, 인도적 지원 논의.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재건 이슈들. 그래서 재건이 좀 막 계속 이슈 뭐 하나씩 엮기는 해요. 안 죽어요. 이런 식으로. 네, 재건 관련주 현대해버다임, 서암기계공업, 삼부토건, KH건설, 데모, 서현탄메탈, 뭐 해인, 도화엔지니어링 등등 이 종목들이 좀 섹터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건 관련 주들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원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요것도 다음 달 초에 재건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월 초 게임 업계, 요거는 각자 게임사의 그 게임 출시가 좀 대박 나는지.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무슨 게임이더라? 넥슨 게임즈도 또 오늘부터 사전 예약 같은 거 있거든요. 치면 나올라나? 아, 히트네요. 히트2 30일부터 사전 등록. 히트1이 조금 잘 나갔던 걸로는 기억하는데, 일단 저런 거는 사전 예약 막 엄청 숫자 늘었다. 막 하루 만에 뭐 사전 예약 뭐 100만, 1000만 돌파. 이런 걸로. 리니지가 제 기억으로는 1500만인가? 1000만 넘었었거든요. 리니지 2인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갖다 좀 역대급 기록 뭐 좀 접근하면은 내용 붙이면서 움직여 주는지. 그리고 저거는 넥슨 게임즈는 들고 계시거나 매매하실 분은 요 게임 출시 전에 그 반응 같은 거 잘 보셔야 돼요. 게임 출시 같은 거는 그 반응에 따라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 게임 출시 당일 이렇게 해가지고 개파락하고 밀린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좀 줬거든요. 이후에 뭐 그 미르 모바일 맞죠? 미르 모바일 관련해서 매출 뭐 4위 안에 들어갔다. 그 내용 붙이면서 이렇게 좀 시세를 줬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 여기 있네요. 구글 플레이 매출 4위. 이런 것처럼. 그래서 넥슨도 좀 비슷한 차트로 좀 넘어가는지. 자,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랑 CIS는 오늘이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내일이네요. 그래서 예비 입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대기업이 CIS 예비 입찰에 뭐 좀 참가했다. 그런 식으로 참여 예정이다. 얘기 좀 나오는지. 기업 이름이 좀 크면 클수록, 대신에 얘네들이 좀 시총이 크다 보니까 그거는 좀 아쉽지 않나. 시총이 막 2천억, 3천억이면은, 근데 또 2, 3천억이면은 또 대기업에서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그 먹잇감이 또 아니긴 해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지분 같은 경우는 3천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관련해서 얘도 차트 측면에서는 뭐 이런 구간은 이미 침공하고 반등 주고 주변에서 반등 세게 준 상태라 그렇게 좀 관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단기적으로 요 17,500원 좀 돌파하고 자리 잡나,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핵심은 대기업들 예비 입찰 이런 거에 참가했다라는 뉴스가 좀 형성이 되나, 그런 부분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 8월 잼스 출시. 로봇은 뭐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슈림이랑 로보 얘네들은 저점 깨면 좋다. 저점 깨면 좋은데 안 깰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옆으로 여기서 좀 횡보 기간을 만들어 주는지, 그런 거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러시아 군대 지원을 한 중국 5개 기업 제재하겠다. 추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또 탄압이다. 이거는 모든 조치 좀 취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 군대에 대해서 지원을 중국에서 했나봐요.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했는데, 결국 미중 갈등은 요런 이제 으르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으르렁이 처음이었을 때는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시장에서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세 부여 막 하면서 치고받고까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좀 강한 임팩트를 본 이상 그 밑에는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세 부여 같은 걸 하면서 서로 때리는지,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지, 그래야지 미중 갈등 관련주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오늘 물론 이런 제재 추가 이런 걸로 단발성으로 갖다가 막 동국 RNS, 히토류가 보통 대표적이긴 하죠. 이런 애들이 단발성으로 갖다 반짝할 수는 있어요. 이런 스타일로. 하지만 이거는 좀 종목이 거래량이 그렇게 붙는 종목은 아니고, 시세 주면 막 이런 식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종목 특성은 좀 기억해 두시고, 혹시 모르니까 등록해놓고 하는데, 매매하기가 쉬운 섹터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마가 좀 제대로 형성이 되려면 관세 부여 나오는지. 자, 그리고 새벽 중에 뭐 원전 내용이 뭐 다다다닥 나오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 뭐 갭이 좀 더 떠줄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이유 측 원전 그린에너지 재결의안 7월 초에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조만간입니다. 이거는 잘 보고 넘어가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제외되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좀 힘이 단기적으로는 실릴 수 있고 원전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원전주가 밀리면은 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원전 밀리면은 그 뒤에 또 나올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밀리면은 원전은 항상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작년부터 밀리면 좋다. 안 밀려서 문제지. 그래서 8월 그린 텍소노미 추가 여부가 있고 원전 자체가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계속 체코, 폴란드, 사우디, 뭐 카자흐스탄 등등 원전 비중 30% 이상 계속 이번 정권에서 확대 예정이라고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렇게 지금 세일즈 중이죠. 그리고 9월달 요거는 좀 뒤인데 9월달에 SMR 소형원자력 모듈 국제 행사 29일에는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얘기는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막 뉴스 붙은 게 버핏 소유 미국 에너지 기업 소형원자력 모듈 사업에 도전장 내민다. 이창양 장관, 체코 산업부 장관 및 상원의장 만났다. 윤 대통령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 거기서 이제 신규 원전 건설에 우리나라 기업 좀 참여 희망한다. 어필을 했고 폴란드랑 프랑스도 나왔어요. 그 정상회담, 면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원전 협력 논의 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뭐 갔다고 해서 바로 우리나라 원전 그 계약 수주 요거랑은 좀 다르죠. 애초에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원전 협력 논의라는 내용은 나왔습니다. 한정 기술이 어제 이게 5시인가 6시 좀 넘어서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체코 원자력 분야 엔지니어링 기업 체코의 원자력 분야 엔지니어링 기업 TES랑 뭐 MOU 체결.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원전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원전 수주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긴 합니다. 프랑스는 뭐 자신들이 수출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전 이슈들 좀 많이 붙어 있는데 오늘 지나면 또 오늘 밤중이라던가 내일 중엔 또 체코 원전 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대신에 좀 임팩트 있는 건 좀 떨어져요. 자, 그래서 원전이 어디 갔냐? 좀 어제는 이제 우리 기술 얘가 ETF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위치만 나오나? 원전 ETF에 뭐 우리 기술 좀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원전 관련 주들 좀 대장이 어제 바뀌긴 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그 부분인데 보성 파워텍이 또 치고 올라가요. 아무튼 요거는 일단 시간에 갭이 뜨다 보니까 당일 매매하는 데는 좀 난이도는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돈이 시간에 뜬 자리에서 뭐 지지해주고 돈이 더 쏠리나 그런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들고 계신 분들이 일단 좀 다 많다 보니까 이쪽 섹터는 이거는 당일 매매 하실 거면 좀 난이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원전 혹시라도 오늘 좀 주도 테마 만들어 주는지 시장에 지금 별 새로운 뉴스 같은 게 안 붙다 보니까 주도 테마가 좀 비어있는 느낌이긴 하죠. 오늘 하루 좀 해주나 그 정도 좀 볼 것 같고 넘어가고 네옴시티 관련주는 어제 그 영상 좀 짧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장격은 히름이긴 한데 지금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테마 좀 커지는지 요쪽은 오늘 뭐 좀 거래대금이 좀 쌓이나 그래서 뭐 좀 추가적인 뉴스가 붙으면 좋기는 한데 일단 비밀협약 계약하는데 비밀협약이 있다 보니까 그 현대건설도 7월 31일 뭐 또 재공시 그래서 거기서 또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오나 그런 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 삼성 아리백 요거부터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세계 해상풍력 1위 업체 EU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입법화 예정이다. 요거는 뒤에 입법화 얘기가 나오면은 그건 또 재료로 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3,500조 크기 해상풍력 시장 열린다. 요걸로 어제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뭐 며칠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풍력 애들이 CS 베어링, 태웅, 동국 SNC, 유니슨 여기서는 이제 CS 베어링이 어제 마지막에는 좀 태웅이 좀 가기는 했고 태웅 같은 경우 장기평이나 이렇게 전고점 위에 올라탄 모습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CS 베어링이 좀 가장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데 얘는 그 권리락 요거 무상증자 일정이 7월
7월 언제지? 얘가 유무상징자였죠? 그래서 유중이 무중 전에 나온 걸로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좀 매매하실 거면 이 무중 그 물량 나오는 거 특히 들고 가시는 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주 다음 달 12일 상장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슬슬 이 하방 압력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는 CS 베어링은 하더라도 좀 당일 웬만해서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뭐 노터스처럼 1대8 무중까지는 아니니까 하방 압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물량이 1300만 주에서 2700만 주로 2배 50%니까 1대1이었으니까 그 정도 늘 거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보시고, OCI 하나솔루션 대장 형님들 잘 보시면서 SDN, S에너지 하나솔루션 후 신성 ENG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다음 메타버스, 요거는 차트 포지션은 좋아 보여요. 차트 포지션은 대신에 흐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얘네들도 어느 정도 저점 형성을 하려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뭐 선익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 뭐 3분기에 갑자기 좀 그 계약 체결 이런 거 뉴스 나올 수 있고, 맥스텝, MP,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요 정도 세력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시오노기 제약, 일동 제약은 외국인 수급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뭐 특별하게 딱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 수급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뭐 눈여겨볼 테마는 계속 비슷해요. 원전이랑 재건, 대신에 원전 같은 경우 이제 시간에 좀 시세를 줬다라는 점, 재건도 뭐 들썩들썩 하기는 해요. 다음 달 초에 이제 차관 갈 거다, 회의 참석.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랑 재건 중심으로 이제 식량, 요거는 해치 테마 할 때도 있고, 식량은 또 지수 안 밀리더라도 7, 8월쯤에는 또 한 번씩은 식량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의 불사조처럼 대충 적당히 밀린다 싶으면은 또 반짝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저점 깨고 반등 나오고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안 깨는 종목도 많다 보니까 이제 식량 이슈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식량,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 요거는 대금 쌓이면서 좀 추가적인 뉴스가 필요해요. 네옴시티는 솔직하게 지금 제 눈으로는. 아니면 시장에서 뉴스가 필요 없게 오늘 거래대금 같은 거를 갑자기 막 좀 쓸어 모아 오던가, 그런 것들. 혹은 사우디 측에서 네옴시티 그 건설에 대해서 정말 막 적극적으로 왔다가 막 지원부터 해가지고 막 어떤 식으로 왔다 하겠다, 이게 대외 공표적으로 왔다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게 이제 예측하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트 측면에서는 거래대금 같은 경우 시원시원하게 쌓이나 요걸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반도체 오늘 3나노 발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주들, 그 외에 나머지 원숭이 두창은 오늘 조금 올려놓긴 할 것 같네요. 갑자기 저 조정 나온 자리에서 일단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뭐 카메라, 퓨런티어랑 뭐 캠시스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카메라는 좀 아직 갸우뚱하거든요. 카메라 쪽은 하려면 좀 차트로 갖다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차트 관점으로. 어제 힘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갖다가 뭐 하루 이틀, 3일, 한 4일 안에 뭐 좀 움직이나, 그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 뭐 비슷합니다. 이제 가볍게 좀 보실 거는 디지털 화폐 7월 중 컨소시엄, 카카오 컨소시엄 결과 좀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위험성, 이번에 좀 안 좋은 그 완도였죠. 뭐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루나 코인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계속 시장에 부각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앙화, 이제 정부들에서는 당연히 탈중앙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 손에서 쥐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에 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 다음에 원전, 뭐 요 정도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원래 보던 애들 위주로 갔다가 쭉 보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그거 꼭 각자 내가 매매 대응 같은 게 좀 잘 원활하게 되는 상황인지를 하면서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